그게 2002년 2월 19일 날 돌아가지고 20일 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내가 이제 2002년 1월 29일 날 아침 10시인가 청와대 들어가서 통일부 장관 사령장을 받았어요. 30일 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미국 시간 1월 29일 날 그 10시쯤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부시가 이란, 이라크, 노스코리아는 악의 축이다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기사로 크게 나왔어요. 이야, 그렇지 않아도 2000년 정상회담 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 진전되는 데 대해서 2001년 1월 달에 취임한 부시 정부에서는 계속 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2001년 9월 1일 날 9.11 테러가 나오고 난 뒤에 2002년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을 미워하고 이란, 이라크하고 북한을 완전히 악의 축으로 몰아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 연설을 했다고 하길래 노스코리아까지 악의 축이라고 하면은 이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더 이상 추진되기가 어렵겠구나. 2001년부터 한 1년 동안 애매했는데 부시 정부가 이렇게 되면은 나 이 대통령 아니 장관 돼봤자 이거 앞으로 한 1년 한 1개월 정도 하는 건데 미국의 견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구만. 그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2002년 2월 19일 날 부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20일 날 청와대에서 하고 우리는 이제 한편 오후에 도라산역 그 홀에서 도라산역을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평양에 있는 순환공항보다도 나는 크다고 봐, 도라산역이. 거기서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리 그쪽에다 보내가지고 청중석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했지.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은 도라산역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내려와서 이제 연설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기획을 했냐면은 2000년 6.15 정상회담 후에 9월 18일 날부터 철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라산역에다가 이제 침목을 많이 쌓아놨었어요. 세멘트 침목을. 사전에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시가 거기 와서 사인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이한동 총리도 와서 사인하고 갔고, 뭐 유명인사들이 다 와서 앞으로 이 철길이 남북 관계를 좋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사인을 했던데, 부시가 이제 도라산 전망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제 마중을 나갔지. 나가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서 사인 좀 하고 가라고. 부시 사인할 그 침목을 올려놨는데 부시가 매직펜이라구나. 이게 딱 들더니 거기다가 메이 하고 시작하더라고. 메이. 그러면서 메이 디스 레일로드 하고 나가는 거야. 아, 축복의 단어가 나오는 거, 축복의 말이 나오는구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May this railroad unite the separated families of Korea. 이 철길이 한국의 이산 가족들을 결합시켜 주시기를. 야, 이건 무슨 일이 났길래 이 사람이 이란, 이라크, 노스코리아를 악의 축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무슨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연설을 하는데 부시가 먼저 연설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나는 북한과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러더라고. 나는 북한을 치고 들어가지 않겠다.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의 공고를 받아서 북한과도 대화를 하겠다. 세 번째,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게 뭔가 지금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의 마음을 지금 돌려놨구나 하는 짐작은 했죠. 바로 그러니까 메이 디스 레일로드 이렇게 나오는 그 이 축복의 문구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북한을 치고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겠고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참 정상회담 그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구만 하고 이제 잘 됐네 하고 그다음부터는 들리지가 않더라고. 그러자 이제 바로 세 마디가 나오니까
내 옆에 누가 있었냐면 외교부 장관이 최성홍 장관이 있었어요. 내 손을 꽉 잡더라고.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배석을 하게 돼 있는데 단독 회담을 연장해가지고 배석자 없이 그냥 100분 동안 단독 회담으로 끝낸 거예요. 그 단독 회담 한 20, 30분 하고 이제 배석자 뭐 외무장관, 국무장관 배석시켜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아니 한미 간에 해야 될 일을 그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상회담인데 그날은 대통령이 단독 회담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시의 그런 각오를 최성홍 장관도 처음 듣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 서울역에서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도산까지 우리는 갔었습니다만은 그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 수영원들은 이제 같은 칸에 타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경호관이 오더니 통일부 장관님 계십니까? 그래서 아, 예,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 계신 칸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같이 갔더니 대통령 옆에 당시에는 임동원 장관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 보좌 역인가 그거 하고 있을 때예요. 대통령 전용 칸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건 창적으로 의자가 있는데 그거 앉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앉아 계시고 이희호 여사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모 차원에서 임동원 장관이 계시는데 통일부 장관 그거 앉으시오. 예. 아까 부시 연설 들었어.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거 내가 오늘 아침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확대회담 안 하고 단독회담만 계속해서 100분 동안 단독회담을 하면서 내가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가지고 부시를 설득했더니 오늘 돌아서서 그 연설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럼 내 앞에서는 반말 하세요. 다 했어. 이제부터는 통일부 장관이 알아서 해요. 가보시오. 그래서 내가 100분 동안 진짜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가지고 노스코리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걸 공격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길래 지금 부시가 연설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근데 하나 짐작되는 건 있어요. 부시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한테 그 얘기하기를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축 정도가 아니라 악마의 제국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악마의 제국과 끊임없이 대화를 한 끝에 결국 소련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 악마의 제국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레이간 대통령의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북한과도 대화를 하라고 했다. 오늘 그 얘기를 사실은 부시가 했었어요.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의 고사를 인용해가면서 부시를 설득하니까 같은 공화당 계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끌어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걸 보면은 돼가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주무시면서도 머리는 계속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런 걸 착착 그때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누가 써주지도 않아요. 하나 더 끝나신 뒤에도 그러시면은 재임 중에도 업무 보고를 이제 그 부처 장관들이 장차관들이 부처 보고 들어가면은 사전에 보내라고 그래요. 내가 김명삼 대통령 시절에 뭐 비서관도 해봤지만은 그분은 사전 보고를 안 받습니다. 보고서를 사전에 안 받아요. 보고서 가져와도 보지도 않아요. 글자를 크게도 안 쳐다봐요. 돋보기 써야 되니까. 그 돋보기 쓴 장면이 드러나는 게 이게 좀 안 좋은 모양이야. 근데 그걸 미리 보내라고 그래, 김대중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가보면은 미리 줄을 다 그어놓고 옆에다 뭐라고 써놨어. 그걸 가지고 구두 보고를 들으면서 질문을 또 해. 질문할 때 뭐라고 그런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십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말씀 중에. 이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준비 없이 가서 써준 밑에 직원들이 써준 보고서를 갖다 줄줄이 읽다가는 거기 걸려가지고 답변 못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준비가 치밀한데 나중에 퇴임 후의 일인데 어디 이제 초청 강연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대개 비서진이 쫙 있으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보통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분은 비서가 있었어요. 그 야당 총재 때부터 데리고 다니던 장옥 주비서라고 지금은 캐나다 살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딱 불러요.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 타자 치지. 쭉 불러요. 바로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거는 몇 개 고쳐.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정세현 장관한테 보내가지고 오늘 현재 노동자가 몇 명이고 몇 개 기업에 들어갔는지 그거 확인해서 여기다 적어놔. 이 부분은 임동원 장관한테 확인해. 이 부분은 뭐 박지원 실장한테 확인해. 그래서 보충해. 받아가지고 완벽한 원고를 만들고 그걸 들고 와서 읽는다고. 그러니까 써준 것을 뭐 첨삭하거나 가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쫙 불러요. 그걸 본인이 한번 수정 보완한 뒤에 참모들이 거기에 보탤 거 있으면 보태라. 또 틀린 거 있으면 고쳐라. 질의응답 그 시간에도 원고 안 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분이 24년생이고 2007, 8년이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80이 넘은 나이 아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직접 불러요. 차관, 좀 지적 능력이라고 이게 좀 타고난 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 여러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초청 강연을 갔었습니다. 뭐 영남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주신 명예박사 드린다고 그러고 전남대학에서도 그 명예박사 드린다고 그러고 전북대학도 가고 여러 군데 모시고 갔었어요. 학교에 강연하러 가실 때마다 이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 겸 건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꼭 저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럴 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에 종사할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하십시오.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서생이라는 게 책 보는 사람 아니에요? 글 쓰고 책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넓게 뭐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관심을 많이 두어야 돼. 서생적 문제의식은 관심을 많이 두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는 장사꾼이 이 값에 팔아야지 요 기회 놓치면은 오히려 이거 안 팔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그 현실 감각을 겸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역시 바로 그런 서생적 문제의식 때문에 71년 4월 18일 날 장춘단에서의 그 연설도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망원경적 시야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현미경적 시각을 망원경처럼 멀리 넓게 보면서도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라. 그러니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표현이나 망원경적 시야나 현미경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얘기예요.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그런 정도의 폭넓은 그 시야 그리고 또 집중적인 분석력 이런 걸 겸비해야만 청와대로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그건 없던 것 같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됐어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충고를 해서 계속해라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계속됐고 남북 간의 장관급 회담도 계속됐고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금강 개성공단도 중단돼 버렸는데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그렇게 무서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난 보수라고 하는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그 정권에서 일했고 진보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지만은 그 이전에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도 그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독한 보수 성향을 보인 것이 어설픈 민간인 정치인들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79년 1월 초에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평양에 어느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끝냈어요. 그 얘기는 평양에 어느 누구와도 만나고 싶다는 얘기는 김일성과 만나자는 얘기고 정상회담을 하자는 얘기 아니요. 북쪽의 남바투를 만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군인 대통령들도 그랬고 아웅산 사건을 일으킨 북한과도 체육회담을 해야만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그 아웅산 사건에 대한 원한 때문에 회담 제의를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전두환 대통령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소련, 중국하고 수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국, 일본도로 북한과도 수교해달라고 그랬었고, 김영삼 정부도 그렇게 대북 일종의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이 먹을 것이 없다고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니까 맨 먼저 쌀을 보내지 않았어요. 쌀 15만 톤 준 덕으로 북한 사람들의 대남 적대감은 현저하게 완화된 것을 나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실무자였기 때문에 베이징에 쌀회담도 했었고, 그때 남쪽 사람들, 그쪽 북쪽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는 동포끼리 그러지 마.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 이런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비료회담까지 연결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되니까 그야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겠다. 그리고 남쪽이 거절한 대로 다 하겠다. 총소리 내지 말라면 안 내겠다 하는 식으로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곡조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햇볕 정책이 추진이 됐는데 곡조도 모르고 무조건 잘라버린 거 아니야. 그건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진 거야.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살려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또 이 정권 받겠다고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참 아쉽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남북 관계가 험악해지니까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이 좀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는 환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지 지금 벌써 15년이 됐으니까 환생하셨을지도 몰라. 어디서 잘하고 있을지 몰라. 세월이 좀 걸리겠지만 오직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을 쭉 모셔봤던 사람으로서는 얘기해요. 그냥 갑자기 김대중 정부 들어가서 장착을 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군사정권부터 시기했고, 통일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참 그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던 것은 참 통일 문제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행운이었죠. 예. 비싼 밥도 많이 사주셨어. 그분이 을지로 삼가에 있는 양곱창집이 있었는데 수시로 그 참모들 부부 동반으로 불러내서 비싼 음식 사주시고, 그리고 보고는 정장관 국회의원 좀 오시오. 그날 저는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그런 거 안 하기로 하고 선거에 안 나가기로 하고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구 하면 쓰겠구만. 그러더니 전국구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약 그때 손학규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번거를 받아서 비례대표를 시켜줬으면 내가 국회의원도 한번 할 뻔했지. 근데 팔자에 없는지 그건 안 되더라고. 손학규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내 팔자에 그게 없는 거야. 그때 국회의원을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냥
외길로 통일 문제 뭐 다루는 사람이라고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어설프게 국회의원 하고 뭐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했으면 속꺼찌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하여튼 이 남북 관계가 이러니까 이렇게 좀 악화되고 북한이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니까 지금 조국이란 말도 쓰지 말라, 통일이란 말도 쓰지 말라, 민족도 쓰지 말라. 심지어 그들의 애국가에도 우리는 삼천리 화력의 강산인데 거기는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조국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삼천리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삼천리 빼버리고 그러고 일기에 볼 때 반도 그림이 안 나오고 밑도막이 없고 그냥 위에 있는 북한 지역만 화면에 띄워놓고 일기예보를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고 북한 붕괴를 시켜야 된다 무슨 뭐 그다음에 뭐 그 참수 작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천리멀리 도망갔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 환생을 하셔가지고 이 남북 관계가 험악해진 남북 관계를 좀 다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좀 어떻게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